한무제, 전한시대를 대표하는 한나라의 최고 전성기를 이끈 7대 황제다. 한나라에서 가장 오래 재위한 황제이며 동쪽의 고조선, 남쪽의 남어를 정복하고 북쪽의 흉노 제국을 상대로 격전을 벌이고 이겼으며 서쪽으로는 실크로드를 개척하는 등 대규모 정복전쟁과 사업을 펼쳐 중국사 전체를 놓고 보면 언급이 많이 되는 황제다. 한마디로 한나라의 황금기를 만든 인물이지만 동시에 한나라의 쇠라 권인을 제공하기도 했다. 그래서 성군인지 복군인지 명군인지 암군인지 평가가 갈리는 황제다. 본명은 유철이라고 한다. 한나라는 원래 흉노한테 매번 털렸는데 한무제가 이끌던 한나라는 달랐다. 흉노를 압도해버리고 동시에 동북부에 있던 위만 조선까지도 먹어버렸다. 하지만 너무 무엇이든 너무 과도하게 해버리면 안 좋은 법이다. 정복하면서 전쟁을 과도하게 한 나머지 장정들도 많이 희생되었고 병력 증강과 전쟁 물자에 돈을 너무 쓴 나머지 국가 재정도 피폐해져서 한무제가 이끌던 한나라는 전성기를 맞이하고 동시에 쇠락기도 시작되었다. 애초에 한나라의 태왕이었던 유방이 흉노한테 졌던 이유도 이길 힘이 없던 것이 아니라 계속 돈을 쓰면서 병력 퍼붓고 하면 흉노를 이길 수는 있었다. 장수도 초기에는 번쾌, 하후영, 한신, 장량 외 기타 등등 매우 많은 인재들이 살아있었다. 그런 한나라 초기에도 흉노는 안 건드렸다. 이유는 두 가지 있었는데 첫 번째 이유로는 전쟁에서 승리한 장수들한테 상을 많이 내려야 했는데 또 전쟁에 나가서 승리하면 더 많은 상을 내려야 했기에 부담되어서 그렇고 두 번째 이유로는 계산기를 두들겨보니 흉노족의 땅은 점령해봤자 이득이 얼마 없는데 돈은 엄청 들고 병력도 꽤 많이 소모될 것 같기에 그냥 협상하고 곡물 좀 쥐어주면 그게 더 싸게 먹히기에 그렇다고 한다. 그런데 한무제는 우리가 더 센데 왜 우리가 돈을 줘야 함? 을 시전해버리고 그렇게 물자랑 돈, 병력을 현질해서 흉노를 조져버리고 이왕 현질했는데 전투력 실험해봐야지 하고 위에 있는 거슬리는 나라 하나 더 조져버렸다. 이때 총사령관은 곽거병이었는데 곽거병 또한 화끈한 성격인데다가 병법의 천재였고 한무제와 시너지 또한 맞아떨어져 한나라를 지독히도 괴롭힌 흉노를 6년 만에 조져버렸다. 그러나 흉노를 토벌하고 나니 엄마 지갑으로 한 현질이 너무 과도했었던 탓일까? 원래 삼성전자 이재용급 갑부였던 집이 현질 몇 번 잘못했다고 부동산을 거의 다 처분해야 했고 결국 마법 중에 돈이 제일 잘 된다는 태고부터 있던 비법 마법 중 하나이며 관직을 돈 받고 파는 대신 나라가 망가지는 매관매직까지 하게 될 지경에 이르렀다. 원래 다른 나라들은 어느 정도 흔하게 쓰는 마법이었지만 한나라에서는 7대 황제인 한무제에 이르러서야 써야 했다는 것을 보면 한나라가 얼마나 잘 살았는지 상상을 할 수 있다. 그와 동시에 12대 영제까지 매관매직을 했다는 기록을 보면 한무제가 얼마나 한나라 경제를 박살냈는지도 알 수 있다. 분명 선대인 한문제와 한경제가 한나라의 기틀을 제대로 잡고 생산력도 2차 세계대전 미국만큼 다른 나라 합친 것보다 많이 생산했고 신하들과 백성들이 태평성대라고 노래 부르면서 백수도 월 500을 받고 생활하고 있었는데 한무제가 그걸 전쟁과 여성 편력으로 한 방에 박살내버렸다. 왕이 계승서열 낮은 예가 야매로 황제가 되면 어떻게 되는지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예다. 반대로 야매가 아닌 양보로 왕이 되면 좋은 선군이 나오는 대표적인 예시를 보여주는 조선도 있다. 그래서일까? 애는 한경제의 아들이라 유방의 후예라고 볼 수는 있지만 유방의 좋은 유전자는 다 첫째, 둘째가 가져가고 안 좋은 망나니 기지를 가져가서 처세술도 센스도 이득과 손해를 계산하는 판단 능력 전부 가지지 못했고 그렇게 흉노 잡은 것도 경제가 파탄난 것을 보면 사실상 곽거병이 없었으면 불가능했었고 심지어 용병술도 딸려서 곽거병 말고는 제대로 된 장수와 신하도 적었고 그나마 동양권 최고의 역사서를 집필해낸 동양에서 심영보다 유명한 고자 사마천이라는 판단력이 좋고 필력도 좋고 능력도 좋은 신하가 있었으나 얘를 고자로 만든 놈이 한무제다. 그래서일까 사마천은 자신의 성기를 바쳐 등가교환으로 24시간 내내 현자타임에 있을 수 있게 되었고 그 결과 동양권 최고의 역사서인 사기 태사공서를 완성했다.
사실 이 역시 실제 고자는 아니지만 판단력 고자인 한무제가 준 선택지가 3개 있었는데 고자 되기 외에 또 다른 선택지 하나는 죽을래 였고 다른 하나는 돈을 많이 바쳐라였다. 하지만 사마천 집안은 돈이 그렇게 많지 않았고 결국 고자 되기를 선택했다고 한다. 사마천이 한무제한테 찍혀서 고자 된 이유도 보면 한무제가 진짜 찌질하게 나왔는데 이릉이 흉노한테 항복했다는 이유로 한무제가 이릉의 가족을 몰살시키려고 하자 사마천이 반대했는데 반대하고 변호했다는 이유로 사마천을 고자로 만들었다. 그것도 이광리가 계속 한무제한테 사마천 죽이자고 부추겨서 그랬는데 막상 옆에서 부추긴 이광리가 반역을 일으키고 흉노한테 항복하러 갔다는 점이 아이러니하다. 한무제는 진짜 인물 보는 눈이 없어도 너무 없다. 그런데 이런 이광리를 왜 한무제는 편애했을까? 이광리의 여동생이 유철의 후궁이긴 했는데 여동생이 존나 예뻐서 그랬다고 추측은 한다. 하지만 이광리의 반역은 실패로 돌아갔고 이광리가 주장했던 그대로 이광리는 돌려받게 되었는데 반역에다가 흉노한테 항복까지 해서 이광리의 여동생 포함 일가 친척들까지 전부 다 집에 세스코를 불러 깨끗하게 청소당했다고 한다. 이광리의 반역 이후로 한무제는 깨달음을 얻은 것인지 한무제는 사마천을 만나서 사마천에게 네 성기 싹둑천 사건을 사과했다. 한무제는 개그의 달인이었을까? 위만조선 정복 과정 또한 개그가 따로 없는데 정벌 초기에는 위만조선이 한나라의 공격을 잘 막아내고 반격하자 쫄아서 시비를 숨었는데 한무제가 그냥 패기롭게 우거왕에게 항복하라고 사신 보내고 그걸 또 우거왕이 수용해서 태자 보냈는데 무섭다고 태자한테 무기 버리고 넘어오라고 하자 태자가 죽을 것 같으니 돌아가 버려서 그렇게 협상 결렬되고 협상 결렬의 원인인 위산을 처형하고 어찌저찌 한나라가 원래 잘 나갔었어서 결국 왕검성을 포위하긴 했는데 이 이상 전쟁하면 서로가 손해라서 공손수를 시켜 중재하려 했는데 이번엔 또 협상 결렬의 또 다른 원인이었던 순체가 양복을 모함해서 공손수가 양복을 체포하고 그걸 한무제에게 보고했다가 공손수를 처형한다. 전쟁을 하는 것이 아니라 처형쇼를 하면서 개그를 하고 있다. 이는 한무제가 인재 보는 눈이 진짜 없다는 것을 알려주는데 주변 장수가 자신의 처지를 모르고 상대방에게 무기를 버리라는 위산과 다른 인물이 잘 나가는 꼴을 못 보고 모함에서 처형당하게 만드는 순체와 모함을 그대로 믿고 사기를 당하는 공손수까지 진짜 빌런들이 따로 없다. 그런 빌런들을 뽑은 게 한무제다. 노진구만큼 병인가? 거기다가 말년에는 구라쟁이 무당한테 낚여서 황후를 폐위하고 자살하게 만들고 딸인 제육공주와 양석공주도 참수형에 처하고 아들인 여태자와 며느리, 손자, 손녀들까지도 죽음으로 내몬다. 이는 평소 태자를 싫어했던 수영도의 강충이 무당과 짜고 친 것이었는데 이런 강충도 한무제가 뽑았다. 이쯤 되면 노진구도 절레절레할 병이다. 죽기 직전이 되어서야 내가 병이었구나를 깨닫지만 이미 한참이나 늦었다. 그러나 이런 병도 할 줄 아는 게 있었으니 그건 바로 사상통제다. 진시황도 사상통제는 실패했는데 진시황이 실패한 이유는 아무런 사상도 허용하지 않았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얘는 교조화된 사상을 하나 내세우고 사상통제를 시도했고 그 결과 유교 사상 하나를 내세워 유교를 지 입맛대로 개조하고 독존유술이라는 일을 저지른다. 진시황도 그렇고 유방도 그렇고 조상은 대체적으로 유교를 좋아하지 않았는데 이를 전부 뒤엎고 유교 사상을 주입시킨 조상 얼굴을 먹칠하는 짓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말년에 이놈 역시 치매 걸린 것인지 진시황처럼 똑같이 영생불사하겠다고 주접을 떨다가 유교 사상 주입시킨 놈이 도교에도 빠지고 이런저런 사기꾼들한테 당해서 돈을 까먹었다. 이놈이 또 진시황과 똑같은 점은 여성 편력도 매우 심한 것이었는데 진시황은 1만 명이라는 미친 기록을 세웠는데 한무제는 1만 8천 명이라는 더 미친 기록을 세웠다고 한다. 식화지에는 한무제의 후궁이 수만 명에 달했다고 적혀 있으며 당시 한나라 백성 1,500명 중 한 명은 후궁이라고 하는 수라고 한다. 당시 한무제는 3일 동안 먹지 않고 살 수는 있어도 하루라도 여인 없이는 살 수 없다. 라고 말할 만큼 여미새였다.
당시 한무제는 진짜 하렘을 건설했지만 실상 후궁들은 지옥도가 따로 없었다고 한다. 그 이유는 황제하고 언제 합궁하냐를 기다리는데 후궁만 해도 1만 8천 명이나 되어서 하루 10명하고 한다고 해도 1800일이기에 몇 년이 걸릴지 몰라서 그랬다. 황제와 거사를 치르기 위해서는 대기표를 받아야 했는데 적어도 몇 년을 기다려야 그 순번이 돌아온다고 할 정도니 말을 다 했다. 그러나 1만 8천 명의 기록도 깬 진짜 끝판왕인 더 미친 인물이 있는데 그건 바로 양귀비의 남자 당현종이라고 한다. 일단 양귀비만 해도 일당천은 할 것 같은데 당현종은 양귀비 말고도 보유 후궁수가 4만 명이다. 당시 당의 인구는 총 5천만 명 가량이었는데 그중 4만 명이 당현족의 여자라고 한다. 한무제의 1만 8천 명만 해도 대기표를 뽑고 몇 년을 기다려야 했는데 당현종은 도대체 뭘까?